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오시는 중인 것 같아요. 오늘 날도 덥기 때문에 또 막상 또 오려니까 힘드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항해논술, 인문논술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기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박수를 받고 싶어서 인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어머니들? 중의적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심신이 지쳤고, 근데 우리 아이 성적은 코로나의 영향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특히 6월 모의 성적을 보고 충격을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수학 성적. 거기다가 내신 대비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학종은 틀렸다. 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시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학종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교과가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학종도 있지만 교과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단기의 준비를 통해서 가능한 전형, 논술 전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위권 대학, 저희가 다루는 대학은 경희대, 외대, 그리고 건대, 동대, 숙대 중심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각 대학별 전형을 정리한 책자고요. 요거 나중에 수시원제도 언제 쓴지 아시나요, 어머님들? 그냥 9월 초에 쓰는구나라고 아시겠지만 9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3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우리 아이와 함께 어느 전형을, 어느 대학을, 어느 과를 진학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논술 수업 듣는 애들은 논술 담당 강사가 강요를 할 겁니다. 너는 어떤 유형이 강하니까 이 대학 쓰고, 너는 수능 최저가 요 대학은 충족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요 대학은 배제하고,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죠. 그래서 대학별 입시 전형을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각 대학의 논술 전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학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논술 전형 일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별 분석을 하죠. 그래서 각 대학의 논술의 특징과 대비 전략을 담아 놓은 겁니다. 선생님들별로 나눠가지고 작업하느라 요게 큰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난주에 인쇄돼서 나왔습니다. 요건 나중에 어머님들도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이 논술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충분히 요 논술 백세 내용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저희 브로셔니까 홍보물이니까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항해논술 설명서라고 해서 합격 수기들 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커리큘럼 나와 있고, 이것도 버리고, 요게 이제 여름 시간표입니다. 여름 시간표는 오늘 이제 설명회 들으신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대학 레벨이 어딘지를 파악하시고 나중에 학년논술에서 논술 공부를 할 때 어느 시간대에 선택할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연서성반은 2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연대에 들어가기가. 그리고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중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위권 반이 무려 7개 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확인하시고요. 뒤에 특강 시간표가 있는데 수리논술 특강이 있어요. 아까 한 어머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수리논술 보는 대학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대학이 연대, 중대, 경희대거든요. 그래서 연중경 수리논술 특강이 여름 때 3회에 걸쳐 있고요. 이 수업에서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에 다른 대학의 기출문제도 다룬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수리논술 보는 대학을 시험 봐야 되는데 이때 수업 못 듣는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한가위 특강 때 또 3회에 걸쳐서 할 거니까 그때 아이들이 수리논술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영업하는 사람 같은데요. 영업이 왔습니다. 여름 시간표에 나와 있는 수업의
각 수업 회차별로 다룰 대학과 기출문제, 일람을 보여주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요것들 너무 많죠? 로드맵은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A 시리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정보를 좀 활용하시고, 내가 근데 이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럼 학원으로 하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어머님들께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중위권대 논술 전형 분석 그리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자료는 지금 받으신 자료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제가 그거를 좀 요약, 서머리한 거고, 뒤에서 보게 되는 합격자들의 스펙, 요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만 그 대회비로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스펙은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시 1차 같은 경우 1차에서 예전에 이제 시립대가 1차에 논술 전형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인문 논술에서 안 뽑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이 중위권 대학 중에서는 홍대가 10월 10일 날 시험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고 그 주에 경희대, 건대, 숙대, 동대가 시험 보고요. 그 다음 주에 외대, 중앙대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6논술 쓴다. 6논술 쓴다면 하루에 2개 대학을 시험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빨간 게 안 나오네요. 오전에는 경희대 서울 캠퍼스 9시 시험 보고, 오후에는 동대 시험 보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아이들이 좀 알아야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그 프린트물이나 책자에 다 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 방식인데요. 지금 중위권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뭐 60에서, 심지어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를 논술만 이제 전형을 이제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죠. 근데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뭐 출봉을 비롯한 비교과는 실적으로 만점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극간의 차례, 주로 논술 전형은 1, 2등급 안 써요. 학종수죠. 그래서 논술 전형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3, 4, 5등급입니다. 3, 4, 5등급.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00점 만점에서 환산한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급간의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0점 몇 점 차이예요. 100점 만점에. 이 얘기는 논술이 한 문항 나오는 경우보다는 두세 문항 나온다면 한 문항에서 한 줄 정도 잘 쓰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에서 교과는 거의 무력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간의 차이가 좀 커 보이죠. 그죠? 좀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이 어려워졌잖아요. 문과 학생들 수학으로 높은 등급 따는 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최저를 작년보다 낮춰야 됩니다. 대부분이 안 낮췄어요. 다만 경희대가 2개 등급 합 4에서 5로 낮췄고요. 중위권 대학에서는 숙명여대가 2개 합 4에서 5를 낮췄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최저를 올해 수정하지 않은 요 한국외대, 건대, 동대, 홍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실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겁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 못한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경희대, 숙대는 작년보다 한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실경쟁률 자체가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요 경희대, 숙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최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오네요. 최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경쟁률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셔야 돼요. 글도 잘 써야 되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논술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저희 한 번 수업하거든요. 4시간. 그럼 4시간 수업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리라이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능에 올인해야 됩니다. 6논술로 간다면
교과는 지금 무의미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못 놓쳐. 어디서 쓰지도 못할 걸 못 놓습니다. 그게 문제다는 거죠. 자, 논술 출제 형식인데요. 이 중위권 대학 보면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요. 예를 들면 건대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는 동국대, 숙대, 한국외대 사회 계열, 홍대가 있습니다. 한국외대 인문사회 모두 다 언어 논술만 보는데 인문이 빠졌네요. 아, 인문 여기 있네요. 영어 제시문이 나와요. 근데 영어 제시문이 3등급 정도면 독해 가능한 아주 단문의 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릴 때 영어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은 외대 인문계 쓰기 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도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목하실 거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학에서 2이 나왔다. 2. 혹은 3이 나왔다. 3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학 잘 나온 거거든요. 이런 학생들은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수리논술을 내는 대학. 그러니까 100% 수리논술을 내는 대학은 없고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의 배점을 달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대상경,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리논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 중대 경영경제계열 요 세 개 대학의 요 계열들은요. 수리논술의 비중이 있고요. 수리논술이 특히 건대 같은 경우는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언어논술을 딱히 못 쓴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 잘한다. 이번에 무려 3등급 맞았다. 그러면 나중에 논술 전형 쓸 때 선택적으로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수리논술 출제 경향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몇 페이지 나와 있는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알아서 예, 그걸 찾으셨군요. 뭐 연대부터 해가지고 한 11개 대학 정도가 수리논술을 봐요. 근데 모든 계열이 보는 건 아니고 뭐 연대는 전계열 보지만 주로 이제 상경계 중심으로 수리논술을 봅니다.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건 이제 중위권 대학이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만 보는데요.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리고 수학 1, 2하고 미적분원. 그러니까 이제 수투에 들어있는 거고요. 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수리논술 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논술 문제가 결합되는 형태인데 이게 30점인데요. 난이도는 중간 단계고 영향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요. 건대는 수리논술이 60점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이게 작년 기출 기준으로 써놓은 건데요. 수학 1, 2하고 미적분 1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함수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경제함수가 지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학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학도 보면 경제함수의 이해와 응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1번 문항은 자료해석인데요. 난도가 매년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언어논술 1번 문항은 상경계에서 자료해석인데 아이들이 점수 편차가 크지 않고요. 수학에서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대 상경은 전략적으로 노리고 나온 학생도 있어요. 여름 때부터 하는 애도 있어요. 건대 상경 하나만 보고 수학을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논술 공부도 안 했고 근데 수학만 잘해. 그렇다면 건대 상경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물론 한양대 상경도 노려볼 만한데 글쎄요. 그거는 코끼리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일 거요. 아마 낙타보다도 코끼리 정도가. 그래서 한양대 상경은 힘들다. 하지만 건대는 가능성 있다. 그래서 논술에 기초가 안 돼 있고 언어 논술 안 돼 있으면요. 수학 하나 잘하는 거 믿고선 건대 상경 넣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언어 논술은 변별력 없습니다.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설권 대학들도 이렇게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고요. 가천대 수원대가 적성에서 논술을 다 돌렸죠. 수학 아무 문제를 낸다는 건데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수리논술 보는 대학이 사회계열이 도대체 어느 과가 속해 있는지, 환경계, 즉 경영경제 계열이 어느 과에 속한지는 학교의 전형 요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입시자료집에도 저희 논술 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과가 어느 과가 해당하는지. 예를 들면 경희대 지리학과가 있습니다. 생소하죠? 지리학과. 인문계인데요. 사회 계열이기 때문에 수련술을 봐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경희대 인문 수업 듣고선 끝날 때 물어봅니다. 술이 나온다며요? 너 왜 그거 들었어? 지리는 인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구분한 대로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아마 대학별 요 인문계 논술 백서에 보면 각 대학별로 수리논술 보는 과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논술 전형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경쟁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경쟁률 높죠. 왜? 학종 가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여의치 않다 보면 아이들이 결국 여름에 쓰는 거 고민하는 건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럼 논술을 아주 단기에 준비하고 원서 쓸 때 논술을 많이 씁니다.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경쟁률이 옛날에 건국대가 최저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00몇 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가던 개하고 소가 다 놓는 거예요. 최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인솔이 아니라 저기 이제 해안에 있는 대학 갈 정도 수준인데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나 이번에 건대 떨어졌어. 연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연대가 최저 없거든요. 연대를 굳이 쓰겠다 하는 수능 평균 4등급짜리들이 있어요. 가끔. 나중에 얘기하죠. 나 연대 떨어졌어. 친척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자기 아이 어떻게 됐어? 연대 떨어졌어. 오, 리스펙 이럽니다. 사정을 모르는데 아이는 그 자부심을 평생 갖고 갑니다. 실제 연대 그 시험장 가면요. 조부모님까지 오셔요. 우리 아이가 연대 시험 보러 왔잖아요. 그럼 연대 정모에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서강대 앞에 갔더니 서강대 시험날 이렇게 기념사진 찍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서강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서강대가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요 뭐가 있냐면 학교가 원래 이 경쟁률을 비롯한 논술 평균 점수 같은 거 발표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의외로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줘볼 수 있는 거는 경희대가 2합사일 때 통계에 있는 게 2020년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작년 경쟁률이거든요. 두 개 합사일 때. 최저 경쟁률이 낮은 과는 22대 1부터 높은 과 84.8대 1이었습니다. 근데 실경쟁률은 2.5대 1부터 시작해요. 한국학과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학과인가? 들어보지 못한 과인데요. 실경쟁률에서 제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최저 못 맞춰요. 2합사. 아이들 머릿속에는 6월 모의와 9월 모의는 내 성적이 아니야. 3월 모의가 내 성적이야. 이런 가당치 않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11월 수능 때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믿는다 이거예요. 웃으실 일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해. 아이들 실제 그래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아이들이니까 낙관적인 거죠.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왠지 예외일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많이 넣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최저 통과율이 어떤 과는 11.4%, 어떤 과는 42.8%. 보통 30%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 충족률이. 수능 보고선 시험장 안 가겠죠. 일단 최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최저를 충족했다 생각하고 봤는데 최저가 안 나와서 떨어진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감안한다면 실경쟁률은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의에 263.2부대 1. 그냥 막 넣었죠, 그냥. 자,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낮은 과 20대 1에서 73.5대 1인데 2합사예요. 그래서 경희대와 작년까지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외대는 사탐 평균 2개였고 사탐 평균이었고 경희대는 사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외대가 좀 빡빡했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보시면 실경쟁률은 없어요. 근데 아마도 경희대, 외대 비슷하게 모두 과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30% 내외가 충족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 조건이 높다면 실경쟁률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외대 같은 경우 올해도 2합 4거든요. 아마 실경쟁률이 20% 밑으로 떨어진 과도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대 2합 4, 외대가 2합 4인데 건대가 2합 4입니다. 건대가 외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대학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대 최저가 이게 높아요. 2합 4가.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해요. 충족률이 아마도 20% 미만일 겁니다. 동국대 2합 4일 때 보세요. 최초 경쟁률이 36.6대 1, 57.6대 1인데 실경쟁률은 9.2 대 17점이에요. 그러니까 충족률이 25%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논술 전형은요. 실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파이널 수업만 듣고 와서 시험 보는 애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한 방에 역전하고 싶은 거죠. 12년 동안 내내 놀다가 딱 5일 동안 승부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선생님 저 합격하겠죠 할 때 눈을 못 보겠어요. 마음속에는 너는 도둑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남들이 12년 공부한 걸 어떻게 넌 5일 동안 공부해서 역전하려고 하니. 그래도 최소 몇 개월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결코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로또는 아무 생각 없이 돈 주고 사면 뽑혀요. 논술은요. 짧게는 2시간 동안 1200자, 길게는 2000자를 써야 돼요. 그게 어떻게 로또입니까? 완결된 글을 써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온다. 자,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전에 3합 6이었거든요. 실경쟁률 발표 안 해요. 5대1 미만인 과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낮춰졌어요. 3합 7.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합 7 맞추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요? 수학에서 3등급 맞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럼 온전하게 국어, 영어, 사탐에서 맞춰가 7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나오나요? 국어가? 1등급 받다가 11월 모의 가서 3등급 나온 애도 있거든요. 부지기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 3합 7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최저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3합 6일 때는요. 경쟁률 자체도 낮았지만 실경쟁률이 뭐 3대1, 4대1 이랬습니다. 숙대 정신 차렸죠. 재작년까지는 3합 6이었어요. 작년에 2합 4로 낮췄고요. 안 바뀌었네요. 이건 작년 기준이죠. 2합 4인데 올해 2합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경희대하고 숙대는 최저를 한 단계 낮췄다. 그렇기 때문에 실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하겠지만 외대, 건대, 동대, 홍대는 최저 기준을 변동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실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대폭인지 모르겠습니다. 까봐야 하니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논술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사탐 죽어라고 해라. 왜? 사탐을 포함해서 보통 2합사를 보통 따지거든요. 그러면 사탐을 공부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 있는 대학에서 최저 맞출 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특히 사회문화나 생일 열심히 해라. 두 번째는 논술 전형에서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걸 위반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왔던 주제를 지문을 통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 교과서의 지문들, 그러니까 사탐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온 뭐 사회 기능론과 갈등론, 뭐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게 시험에 실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문제 보세요. 보면 출처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사회문화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걸 공부한 애들이 독해를 못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공부했잖아요. 교과서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심지어는 금성출판사 걸 그대로 냈어. 얘는 금성출판사를 공부한 거야.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뭐죠? 지문에 대한 그죠? 두려움이죠. 사탐에는 논술에서 실제 필요한 배경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배경지식의 많고 적은 평가하는 게 논술의 본 목적이 아닙니다만 사탐의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논술 지문 독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를 위해서라도 그 논술 전형 각 대학의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사탐은 지금부터라도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과목 평균인 경우보다는 둘 중에 하나 높은 걸 보통 반영을 합니다. 세 개 대학 빼고는 대부분 하나만 반영하니까 공부의 비중도 사탐 중에 주력 과목, 메인과 서브로 구분해서 시간 안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탐에서 다른 국영수 중에 한 과목 엮어서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여름 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과목을 공부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최저를 충족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중심에는 사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탐하고는 홍보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같이 듣는 애들도 어떨 때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너 뭐 학교 다음 베꼈지? 아니요. 이거 사탐에서 사회문화에서 배운 건데요. 이틀 전에 쓴단 말이에요. 제시문을 다 아니까 이미.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얘기 하셨겠죠. 그 선생님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탐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식으로 도움 받는 거야. 사탐 공부 말씀드렸고요.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원서 쓸 때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경쟁률 뚫어져 보거든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낮은 경쟁률 생각해서 픽하고선 원서 낸 게 마감 때 보면 가장 높습니다. 눈치 작전하라고. 진짜 쓸데없는 눈치 작전이에요. 원서 준비 기간 동안 원서는 첫날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수능 공부해야죠. 그 논술 수업 있으면 논술 수업 들어야 되고. 이게 코로나 감염됐나? 이렇게 늦죠? 지금부터 이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각 대학의 논술 전형을 분석하고요. 지원 전략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분량은 어떻게 되고, 어떤 유형을 내고, 이거 지금 어머니들 보셔도 이게 실제 지원 전략 짜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대략적으로 각 대학이 어떤 유형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 학생부 30, 교과 21, 비교과 9, 비교과는 거의 만점이다 보시면 되는데 요게 포인트입니다. 두 개야 뭐. 그래서 아이들이 올해 경희대 많이 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최저가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세종대는 2합 4죠. 변경된지 모르겠지만. 세종대가 경희대를 앞섰나 봅니다. 석차 등급 아까 이제 극간의 차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쟁률 데이터고요. 시험은 수능 끝나고 바로 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120분이고요. 특징은 사회계열에서 수리논술 한 문항이 나온다. 그 정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교과 반영률 역시 외대와 마찬가지로 낮고요. 난도는 좀 중상.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우 쉽지도 않은.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 수학 우등생 1에서 4등급이면 4등급도 우등생이라고 진짜 얘기할게요. 올해부터는. 진짜 우등생이에요. 사회계열을 지원한 전략이 필요하다. 왜? 수리 논술이 30점짜리가 나오거든요. 변별력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니까. 그리고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중위권 대학 중에 매년 똑같은 유형을 내는 대학이 있고요. 매년 랜덤하게 내는 대학이 있어요. 이 얘기는 매년 똑같은 유형을 낸다면 그 유형에 맞춰서 반복 연습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경희대는 매년 똑같은 유형을 냅니다. 1번 문항, 2번 문항이 매년 유형이 똑같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 70, 교과 30, 논술 70, 비교과 없고요. 석차 등급도 경희대 대비해서 큰 차이 없고요. 시험일은 경희대 보고 이제 일주일 쉬고 외대 보러 가야죠. 경희대 쓰면 다 외대 봐요. 두 개 다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붙어도 좋은데. 그죠? 시험 시간 좀 짧습니다. 100분. 외대는 경희대보다 좀 빡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분 보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독해를 좀 신속하게 하고 답안 작성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좀 여기 중상이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논술 기본기를 다지는데 가장 훌륭한 예시 문제가 외대 문제예요.
외대 문제 연습 많이 해보면 글쓰기 실력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영어 지문 나오고요. 뭐 경희대와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교과 활용률 낮고 난도는 이제 중상. 그리고 계열 구분에 따라 유형의 차이가 있다. 인문과 사회가 나누는데요. 3번 문항이 달라요. 그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2합4면 제가 볼 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변별력이 있다. 그리고 문제 유형 역시 외대와 경희대 역시 모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준비할 때는 비슷해요.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그리고 최저 충족 요건은 경희대가 좀 완화됐지만 두 개 대학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정형화된 유형을 낸다. 저희가 이제 여름 때 수업할 때 답안 틀을 보여주고요. 그에 맞춰 쓰는 연습을 시켜요. 내용과 형식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용을 채점관님, 교수님, 평가위원에게 잘 보이려면 구조가 명확하게, 그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내용, 형식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형화된 유형을 내기 때문에 반복 연습해라. 두 대학의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경희대 사회결은 수리연수리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쉬워요. 왜냐면 저도 풉니다. 불신의 눈을 보지 마세요.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고등학교 갓 졸업해도 풀 수 있는 거 나와요.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은 당연히 높죠. 경희대. 아이들이 눈빛이 선해집니다. 경희대. 좋아. 뭐 이럽니다. 연대는 물론 당연히 인기 좋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좋아하는 대학이 성대하고 경희대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높은 경쟁률, 근데 최저 충족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워너비 대학이 되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최저 충족률은 낮다. 근데 올해는 경희대보다는 외대의 충족률이 더 낮아질 것 같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홍대. 홍대는 과거에는 2합 6이었거든, 3합 6이었거든요. 3년 전까지. 그때는 진짜 교과의 극간도 크고요. 교과의 반영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 논술은 어중간하게 써도 교과가 높으면 합격한 대학이 홍대였어요. 전략적으로 선택한 게 3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급간의 차이가 확 줄어들고요. 논술 비중이 예전에 60%인데 지금 90%확 올라갔어요. 다른 대학 추세를 따라갑니다. 변하지 않은 거는 최저가 아직도 높다. 3합 7.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다. 수학 때문에. 급간의 차이는 이렇게 많이 현격하게 줄었고요. 옛날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합 6이었거든요. 실경쟁률이 5.4대 1이었어요. 낮은 과는 3대 1, 높은 과는 6대 1 정도. 그래서 그때는 아는 애들만 썼습니다. 아는 애들만 쉬쉬하면서 썼어요. 내신 한 2점대 초반? 응? 그런 애들. 3합 6 어떻게 맞추는 애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대 수업을 8명이 들었는데 뭐 4명이 합격하고 그랬어요. 소문이 안 나는. 홍대 합격이니까 소문이 안 나겠죠. 알짜배기 대학이었습니다. 수능이 강한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교과도 관리된 입장에서는. 자, 근데 홍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홍대는 이제 3합 7인데 아마 충족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항은 유형화가 문제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떤 거냐면요.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외대는 그 대학에서 나는 유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형만 죽어라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여러 유형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쓰기 괜찮은 대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은 문항별로 계열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교과 반영률 낮고요. 단계고요. 긴 글쓰기입니다. 800자짜리 2개거든요. 아이들 좀 힘겨워하죠. 그러니까 긴 글쓰기니까 답안은 이제 구조를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한테 유리하다.
수능 최저는 좀 높지 않냐. 홍대를 말씀드리면 제 시문은 예전에 비해서 평이해졌고요.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계열별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세계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대동대 숙대를 지금 나열을 했는데 건대동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최저가 너무 높아요. 이합사. 경희대도 2합 5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건대동대 사회적 어떤 그 대학의 레벨이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이합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대나 경희대보다는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는 화끈합니다. 논술 100%. 교과 안 보겠다. 논술 100%. 그러니까 최저 맞추고 논술을 매우 잘 쓰면 되는데 쉽진 않은 거죠. 건대만 살펴보면 경쟁률 아까 잠시 살펴봤고요. 시험은 11월 20일이니까 수능 끝나고 그 주에 보고요. 100분인데 특이한 점은 인문은 1500자 쓰기인데 1번이 한 400에서 500, 2번이 한 1200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긴 글쓰기에 좀 특화된 학생들이 좋고요.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거 독해 잘하는 학생들. 소설에 대한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이 건대 문제 쓸만하다고 합니다. 이 상경계는 언어 하나, 수리 하나인데 수리 문제는 60점 배점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 특징은 그 인문 사회계 1번하고 상경계 1번은 모두 언어 논술이고 자료 해석이랑 똑같이 나와요. 다만 요 2번 문항은 한 천자 내외짜리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수학, 건대 수학, 건대 상경계 수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논술 문제, 그리고 경제 개념에 대한 응용 문제가 나온다. 특이사항은 상경계 수리가 나오는데 특이한 건 60점이라는 거죠. 배점 매우 크다. 교과 환영 없습니다. 난도는 좀 어렵습니다. 도표 해석이 어려워요. 일본 문항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학 하나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 왜? 일본 문항에서 다 그죠? 망할 거니까. 2번 수리논술에서 부활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학 우등생, 4등급도 우등생으로 봅니다, 저는. 사회가 아니고요. 상경계 지원이 필요하다. 수능 최저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지 않나. 문제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다. 1번은 자료에서, 인문계는 1번은 자료에서, 2번은 소설에 대한 분석, 즉 설명과 자기견해. 그리고 상경계 1번은 인문과 똑같은 자료 해석 문제가. 그래서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 동국대는 출결과 봉사 10, 이거 되게 크죠? 만점입니다. 무단으로 한 4일, 5일 안 간 적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 학교 안 가는데? 학교에서 굳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결과 봉사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만점 줍니다, 그냥. 교과는 그과의 차이 역시 크지 않고요. 이합사, 건대와 마찬가지고 조금 학교 경희대나 외대에 비추어서는 좀 높지 않나. 경찰행정 괜찮아요. 어머니들 그 국영수만 따져서 2기합 사거든요. 동국대 경찰행정 정시에서 가려면 되게 어려워요. 동대 노려볼 만해요. 전제 조건은 국영수 중에 2기합 사. 사탐 빠집니다. 근데 이 충족률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0대 1인데 충족률은 11대 1이에요. 그러니까 2합사, 국수형 중심 2합사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경찰행정 쓰는 애들도. 시험일은 건대 다음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게 쓰냐면 건대 쓰고 그 다음날 동대 쓰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100분인데 이 대학의 문제는요. 정형화가 안 돼 있는데 제시문이 되게 많아요. 3문항이 나오는데 한 문항당 제시문이 3개에서 4개씩 납니다. 그 대신 제시문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3개 문항인데 문항 속에 요구사항이 2-3개씩 있어요. 그래서 동대를 싫어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엄마 같다는 거죠. 그죠? 엄마 같아. 다 물어봐. 교과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난도는 쉬워요, 솔직히. 근데 너무 많은 걸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가끔 요구사항 3개 중에 하나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해야 되고요. 짧은 글쓰기입니다. 각 문항당 500자 미만짜리 3개예요, 보통. 수능 최저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문제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숙대 2개 합 5로
내렸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학교, 경희대 숙대. 입시 관계자들, 대학의 입시본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문과에서 그렇게 피바람이 불 텐데, 그럼 최저 낮춰줘야 되잖아요. 경희대 숙대만 낮춰줬어요. 착한 대학. 석사 등급 급간이 잘 별로 없고요. 시험일은 요때 같은 주에 보내요. 120분인데 천자짜리 2개이기 때문에요. 긴 글쓰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긴 글쓰기는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건대도 인문 내 긴 글쓰기가 나오고요. 천자내외. 숙대도 거의 천자내외. 그리고 경희대 인문도 1번, 2번 문항이 천자내외거든요. 그래서 긴 글쓰기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긴 글쓰기에 특화된 학생들이 괜찮다. 문제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역시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이 유리하다. 그래서 건대는 정리해드리면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정형화된 유형이 낸다. 상경계는 60점으로서 수리논술이 나오는데 이게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국대 난이도는 평이하다. 다만 신속한 독해와 쓰기가 필요하다. 왜? 세 문항인데 제시문이 애들 표현 들어가면 졸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할 때 제시문 되게 쉬워요. 되게 짧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가에 따르면 애들인데 정신없다니까 나에 따르면 이런 오류도 범할 정도로 제시문이 꽤 많이 씁니다. 애들 정신없을 때 100분 쓰기거든요.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이 좋다. 숙대 긴 글쓰기 유형은 다양하다.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 근데 이렇게 각 대학별로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가 됐으면 리스펙. 자, 지원 전략 핵심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거기 없는 거니까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수능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홍대 써야죠. 3합 7이니까. 그죠?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경쟁률 3대1에서 한 6대1, 7대1 될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홍대는 어떻다고요? 정형화된 유형이 아니에요. 물론 설명과 평가와 그리고 비교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튼튼하고 긴 글쓰기 유리한 학생 그리고 수능 성적 괜찮은 학생들이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 기준 봤을 때는 홍대가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들 레벨로 봤을 때는 홍대가 최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니까 유리하고 건대 동대는 경희대 외대보다 레벨이 학교 레벨이 한 단계 낮지만 최저가 2합사이기 때문에 수능에 강점이 있다면 건대 동대 지원 학생들의 그죠? 스펙을 고려한다면 건대 동대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2합사. 외대 숙대는 왜 같이 묶었냐면 외대는 2합사고 숙대는 2합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 학생들이 레벨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능 강점이 요 대학보다 좀 약화된 대학. 경희대는 2합 5니까 그죠? 학교 레벨에 비해서 좀 널널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도 못 맞춰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희대하고 숙대는 작년도에 최저 충족률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 대학은 최저 충족률이 충격적이게 낮을 수도 있어요. 수학이 무섭습니다. 수학 자신 있는 학생들 건대 상경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계열. 교과가 좋은 학생들. 아까 경희대가 조금 극간의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잊으셨구나.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경희대는 교과 반영률이 외대나 홍대나 동대보다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교과가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미세하나마, 미미하나마 이점이지 않을까. 극간의 차이가 2등급, 네. 논술 전형 쓰는 애 중에 2등급 때도 찾기 힘들거든요. 2등급 때면 훌륭한 거예요. 2등급 때 후반. 근데 이제 학종 뭐 한 3개 하고 뭐 논술 전형 3개 썼다. 그러면 이제 학종 뭐 2등급 때 후반이면 학교가 좀 좋은 평가 받으면 이제 건동수 쓰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성수 안 쓰겠죠.
근데 보통은 성대 같은 경우도 논술 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이 3점대 중반밖에 안 돼요.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 포함돼서 그렇지만 합격자 통계를 보시면요. 보통 3점대 후반하고 4점대 초반 되게 많습니다. 아니 1, 2등급 나오면 학종 써야죠. 그죠? 학종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 중위권 쓸 때 교과가 한 2.89 이런 애들 보면 놀래요. 오, 우등생 아냐? 혹시 몰라서 이제 논술도 쓴다는데 그 정도 훌륭하죠. 근데 극간의 차이가 100점 만점 환산하면 아까 뭐 0점 몇 점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한두 문장 잘 쓰면 뒤집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 글 쓰기에 편한 학생. 남자아이들. 그죠? 생각이 귀찮은 아이들.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논리 전개하면 되거든요.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한국외대나 동국대가 요구 분량도 짧고요. 제시문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 쓰기 편한 학생들. 요 계열이 괜찮고요. 긴 글 쓰기. 한 문항당 요구사항이 뭐 요구 분량이 뭐 800자, 1000자, 1200자. 경희대 인문 계열 2번 문항이 길거든요. 1000자 이상이거든요. 건대 인문도 800에서 1000자. 홍대는 보통 800자짜리 2개, 숙대도 거의 800자짜리 2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긴 글 쓰기. 긴밀한 논리 전개라는 거는 아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 논리적 흐름을 잘 잡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학들은요. 논술을 좀 꾸준히 오래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편히 쓸 수 있는 대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울렁증. 영어만 하면 토가 나온다. 왜 내 인문 쓰지 마라. 라고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쉽지 영어 제시문 수준이 어떠냐? 쉬워요. 그리고 학교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2 학생 정도면 다 독해 가능하다. 제가 독해해보니까 가능한 거 보니까 제가 고2 수준인 건 맞아요. 독해가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제시문이 되게 짧아요. 영어 제시문 나오는 대학에 지금 논술 본 대학 중에 연대가 있거든요. 연대 영어 제시문은요. 아 이게 토구나라는 걸 느껴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본고사 같아요. 연대 논술 문제는. 근데 외대는 그게 외대잖아요. 외국어 대학이니까 영어 제시문을 그냥 내긴 하는데 글쎄요. 몇 문장 안 됩니다. 그 독해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뒤에다가 주석으로 해서 뜻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 독해 부태가 떨어졌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논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자, 논술 전형 준비할 때 앞으로 뭐 물론 이제 올 초부터 했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수능의 강점이 있으면 수능 최저 높은 대학 주목해라. 학교 레벨에 비해서 높은 대학 있죠. 홍익대, 그죠? 그리고 건대, 동대. 레벨 높잖아요.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 요건이 높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어차피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은 교과서와 EBS 심화 교재 지문에서 주로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가 곧 논술 공부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오는 지문들이 교과서나 EBS 지문들 주로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안 상태에서 독해하니까 독해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수학에 자신 있으면 수리논술 출제대학 지원해라. 그래서 중위권 대학에서는 경희대 사회계열, 건대 상경을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수필대 경상계열. 거기도 50점이 수리논술이고요. 그것도 우리 애가 안 될 것 같다. 에리카. 에리카도 있습니다. 에리카는 사회과학 계열만 보는데 수리논술을 50점을 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3호 등급 논술 전형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3등급 때 초반이 인솔권이 이제 가능권이라 보는데 학종 인원이 줄고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 중에 학종 전형으로 예전만큼 자신 원하는 대학 가기가 힘들어진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별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단 주목이라. 이건 학생들한테 주문할 내용인데요. 실제 여름 특강이나 학교별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다 수업을 할 때 이 얘기해요. 채점 기준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급제로 보통 평가하기 때문에 A등급의 요건 그리고 B등급의 요건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것들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여름 때 수업 받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지금 모의 논술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있고요. 어느 대학은 거의 3달 동안 봐요. 온라인입니다. 대부분. 인하대에서 예전에 얼마 전에 6월인가? 오프라인으로 몇 명 봤는데 그것 빼고는 다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의 논술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3번 정도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채점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위 1점 몇 프로 이러면 애들이 되게 업돼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 상위 0.5%인데 오만하게 있다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중앙대 모의 논술을 보통 학교에서 4월, 5월에 보거든요. 애들 논술 공부 절반도 안 했을 때 봐요. 그 녀석이 0점 몇 프로였거든요. 근데 걔가 지나갈 때 코가 안 보여요. 천장을 막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방만하게 공부하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즉 3, 4월에 보는 모의 논술은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여름 가까워질 때 보는 논술, 대학 모의 논술 성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공부한 애들이 웬만큼 각 대학의 유형별 해결법을 턴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때는 대학별로 가잖아요. 어느 정도 대학에서 출제하는 유형들 공부한 상태에서 보는 게 보통 6월 말 7월에 있는 모의 논술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채점해주고 발송해주는 성적은 나중에 수시 지원할 때 유의미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은 보더라도 늦게 보는 게 낫다. 유의미하다. 2번 이상 봐야 됩니다. 특정 유형에 자신 있으면 대학별 빈추 유형에 주목해라. 예를 들면 성대 쓰는 학생들이 워너비 대학으로 성대 쓰고 경희대 사회 쓰고 한국에 대해 사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경희대 사회 1번, 외대 1번, 성대 1번 유형이 똑같이 나와요. 입장을 불려 요약해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세 대학의 일본 문항을 다 준비했거든요. 그 대학들이 엇비슷한 대학 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유형에 유리하다. 그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스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성적을 애들은 이제 성적을 매기고 100분위도 나오는데 보면 특정 유형에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수시 원서 수시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너는 어떤 유형에 강하구나. 실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소설을 엄청 독해를 잘해. 그럼 무슨 얘기냐? 너 건대 인문 써라. 1번 어차피 도표에서는 다 망한다. 하지만 2번에는 소설 독해 잘하는 놈이 합격한다. 합격했어요. 그때는 최저 없을 때 미커 128대 1인가? 본인이 합격하고도 못 믿어요.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소설 독해 잘했으니까 합격한 거예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신을 가져라. 합격 답안은 오류를 최소한 답안이다. 실경쟁률 중요하다. 실경쟁률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학생들이 답안 쓰면서 좌절할 때가 뭔지 아세요? 첨삭 받을 때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칭찬 안 해요. 왜? 빨리빨리 지적할 것 지적해서 얘를 빨리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하는데요. 아이들은 글쓰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답안은요. 아이들이 봐도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덜 못 쓴 답안. 쓰레기 같지 않은 답안이 합격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논술 평가 시스템,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평가 시스템 그것을 통해서 실력 확인하고 저희 학력학원 입시센터 학력논술 나중에 수시원서 상담할 때 믿어달라 그 얘기예요. 자, 아이고 시간 벌써 이렇게 됐는데 합격 사례 보시면 이게 이제 3등급 때 합격 사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이제 동대나 홍대 이런 데 합격한 애들은 그 자사고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고요.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뭐 3등급 때 뭐 중후반 이런 애들 이렇게 갔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논술 전형은 그렇죠. 논술 전형은 최저는 어떻게든 맞았고요. 교과 합격한 애들 연대 합격한 애 교과 3.1이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뭐 홍대 합격한 애가 2네요. 얘는 교과가 더 훌륭하네요. 그런데 그리고 논술 평점은 저희의 스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 성적에 대한 평균 점수와 연관성을 보여준 겁니다. 연대나 서강이나 성균 합격할 정도면
한 저희 스쿨링 시스템으로 84, 5점 맞아야 돼요, 평균. 그리고 그 아래 대학, 중위권 대학은 보통 한 82점에서 84점 정도 맞으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다음 건 재작년 데이터인데요. 두 개 학교가 나요. 연대하고 숙대. 레벨 차이가 많이 나죠? 연대 중문과 숙대 일문과 학생. 교과는 2대 후반. 요거 보세요. 스쿨링 성적. 논술을 되게 잘 썼죠. 연대는 얘한테 합격을 허락했어요. 글을 잘 썼으니까. 성대중대학교 얘는 의외로 성적이 높지 않네요. 이 학생 아마 파이널 대비 들어갔을 쯤 그때 이제 일종의 부스터를 달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술 실력이 쭉 가는 것보다는요. 일정 정도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어요. 어떤 턴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할지 완전 비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뭔가 깨달음 얻나 봐요. 이 학생은 여름 때까지는 성적 훌륭하지 않았지만 두 개의 학교를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건대 합격한 학생 경영학과 수리 논술 받겠죠? 수학 1이네요. 논술 성적은 그저 그렇고요. 수학을 합격한 아이다. 덕성여대, 광운대, 고직어부. 왜 고직어부했을까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차마 말을 못하는 거. 광운대 시험 없거든요. 분명히 45, 막 이랬을 거예요. 자, 열심히 했네요. 이 학생 덕성여대. 이 학생은 논술 잘 썼잖아요. 덕성여대 학교 아니요? 최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글은 되게 잘 써요. 근데 최저를 충족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위권 대학 쓰는 거죠. 저희 학년노수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프린트물 그리고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인서울 설명해야 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평가 시스템의 내용이니까 한번 여기 인문 논술 백서에도 있고요. 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학부모님들과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항상 소통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